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현실 비판의 내용을 담은 한시 두 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진초녀 사리화라는 작품이 되겠는데요. 탐진초녀는 정약용의 작품이 되겠고요. 사리화는 이재현의 작품인데요. 탐진초녀 어떤 내용인가 볼 텐데요. 탐진이라는 것은 지금의 강진이라는 지명이에요. 초는 마을 촌자죠. 요가 노래 요자니까요. 탐진 마을의 노래, 즉 강진의 마을의 노래. 탐진이 지금의 강진, 전라남도 강진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 봅시다. 탐진초녀. 자, 핵심 정리부터 볼게요. 자, 작가가 유배 생활 중에 지은 탐진초녀는 탐진농가, 탐진어가와 함께 3부작을 이룬다고 지금 거기 정리되어 있죠. 3부작 중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되겠는데요. 이 시는 총 15수 중 제7번째 수로 관리들의 그 횡포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눈물겨운 삶, 바로 이 부분이죠. 관리들의 횡포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눈물겨운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7원절구가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사실적, 고발적, 그러면서 비판적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고발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표현법에서는 직유법과 도치법이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거는 표현법 조금 이따가 정리하면서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농민들을 괴롭히는 부패한 관리의 횡포를 고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작품이겠습니다. 자, 본문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의 내용 같이 하나하나 내려가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새로 짜낸 무명이 눈결같이 고왔는데, 자, 새로 짜낸 무명. 자, 바로 이건 농민들의 땀의 결실입니다. 농민들의 땀의 결실. 눈결같이 고왔는데 이방줄 돈이라고 황두가 빼앗아가네. 자, 이방이라는 것과 황두. 자, 선생님 지금 세모로 표현했는데요. 백성의 것을 빼앗는 그런 탐관 오리를 비유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방줄 돈이라고 황두가 뺏어가네 라고 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부정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이방과 황두는 누전 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라고 했죠. 자, 여기 누전 세금 독촉, 빨리빨리 세금 내라 이거야. 근데 사실 그 세금이 너무 터무니없이 많은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민들, 백성들 입장에서는 뼈 빠지게 농사 지어봐야 전세산을 다 갖다 바쳐도 빚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락된 그 전토에 대한 세금 독촉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상황, 바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상황을 표현한 거죠. 성화같이 급하구나. 3월 중순 세곡선이, 세곡선은 조세로 바친, 세금으로 바친 곡식을 실어 나르는 배예요. 배선자니까. 조세로 바친 곡식을 실어 나르는 배가 서울로 떠난다고. 그러니까 서울로 빨리 떠나기 전에 빨리빨리 그 세금 안 낸 놈들을 빨리빨리 내라. 이거죠. 그래서 토지대장에서 누락시킨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중간에서 지금 가로채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3월 중순 세곡선이 서울로 떠난다고 누전 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걸 지금 바꿔놨죠. 우선 도치법 사용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는 그 농민들의 땀과 피가 밴 그런 무명과 그런 것들을 빼앗는 황두와 이방의 모습, 그럼 가혹한 어떤 징세의 현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 전체 백성들을 괴롭히고 빼앗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넉자한자성어로 표현할 수 있죠. 가렴 주고 가혹하게 거두고 뺏는다 라고 하는 상황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 범보다도 무섭다라고 해서 이런 것을 가정, 맹, 어호, 가혹한 정치는 맹수보다도 사납다. 이런 말로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렴주고 가정맹호 이런 말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 그 밑에 보는 사리와도 뭐 같은 상황이 되니까요. 그것도 이제 작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리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리와라는 거는요. 참
지금 여기에서는 그게 이제 목일실 사자라는 의미로도 있고요. 근심할 리, 마을 리도 되지만 근심할 리란 뜻도 있어서 농민들이 목이 쉬도록 근심하여 얻은 꽃, 즉 곡식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 자, 거기 해제 보시면 고려시대 민요를 한시로 번역한 것이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작물을 수탈하는 관리들의 역시 횡포를 비판하고, 그 수탈하는 관리들의 횡포를 비판하고 풍자하고 비판한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시 7원절구 되겠고요. 역시 여기에서는 그 탐관오리, 그런 못된 관리들을 참새에 비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풍자적이고 상징적이면서 비판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표현에서 상징법 사용됐고요. 주제 가혹한 수달로 인해 농민들의 피폐한, 굉장히 좀 그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가난하고 처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 역시 올라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 보시면 참새야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 참새야 너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서 날아왔다 가는 것이냐. 자, 여기서 참새도 탐관오리를 비유해. 아까 이방과 황두가 탐관오리를 얘기했던 것처럼 1년 농사 아랑곳하지 않고 늙은 호랍이 홀로 갈고 맺는데, 자, 여기 보면 늙은 호랍이가 나오죠. 이 늙은 호랍이는 바로 불쌍한 농민을 상징하죠.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이 참새떼가 와가지고 다 쪼아먹는 거야. 그 참새떼는 결국 탐과 놀이를 비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늙은 호랍이 홀로 갈고 맸는데 밭의 벼며 기장을 다 없애나니 라고 하죠. 밭의 벼며 기장. 자, 요 벼며 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요, 농민들의 땀의 결실을 의미하는 거죠. 농민들의 땀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부분도 이런 걸 탁 그냥 쪼아가지고 없애버린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던 가혹하게 거두고 뺏는다는 가렴주구, 위에서 얘기했던 가렴주구라는 것과 가혹한 정치는 맹수보다도 사납다 라고 해서 가정, 가혹할까, 정치정, 그 다음에 사나울맹, 그 다음에 어조사어, 범호, 범보다, 맹수보다 사납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나타난 것은 풍자와 비판의 어조가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한시지만 짧았지만요, 여기에 풍자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성격을 담고 있고, 탐과 놀이를 비유해서 백성들의 것을 수탈하는 그런 관리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이 두 작품의 좀 공통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한 사자성어 바로 가렴주구, 또는 뭐 그와 관련된 게 가정맹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풍자와 비판의 어조 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었죠. 핵심 정리와 함께 작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정리하시고요.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내용을 확실하게 다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